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시장은 잘 달리고 있습니다. 1920선 위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2%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기가 됐는데 이번 주는 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호재가 계속해서 또 반영이 되고 있고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 맞이한 우리 시장 역시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지금 리테일 기업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또 지난주와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접근도 달리해야 될 텐데요. 종목 상담 그래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합니다. 또 방송 전후로 해서 언제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가능합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방법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호재가 또 반영이 될 거고 실적 시즌에 오히려 접어들면 괜찮게 갈 것이다. 지금 그렇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은 미국 시장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플을 비롯해서 아마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그에 따른 부진한 실적, 이 부분이 경기 후퇴론과 맞물리면 다시 큰 폭의 하락할 것이다라는 게 하락을 이제 주장한 쪽의 주장이고, 반대로 이제 좀 보시면은 실적이 오히려 발표가 되면 지난 이제 금융위기 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효과가 바닥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워낙 컨센서스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대부분 실적보다 예상치보다 상해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실적 부진이 바닥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는 이 실적 발표와 함께 경기 후퇴론으로 가느냐, 실적 발표와 함께 바닥론으로 가느냐의 싸움인데, 뭐 아직까지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바닥론이 좀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실적들이 컨센서스 상해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오랜만에 이제 주체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견적이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은행 업종들이 뭐 대부분 10%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 이제 은행 업종들은 저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언젠가는 한번 외국인들의 가치 펀드들에서 한 번쯤은 들어올 만한 시기가 있다라고 봤는데, 대부분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계기로 장기적인 가치 펀드에서 우리나라 은행주에 대한 접근이 지금은 최대하도록 지금 결정을 보고 있는데, 만약 결정이 된다면은 장기적인 외국인 가치 펀드들은 계속해서 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를 장기적인 배당과 가치주로 평가하는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는 미국의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서 아마 1위 1비를 계속 할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 있는데 연휴를 앞두고 좀 소강 상태지만 오히려 이제 이번 주는 실적에 좀 집중하는 전략, 기관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관의 수급들을 또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326번님께서 인터플렉스 1,800원의 비중은 10%. 이 종목은 한동안 좀 사다가 요즘엔 좀 개인들이 접근 안 하던 종목이죠. 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이제 PCB 관련된 종목인데, PCB 관련된 종목이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IT 업종들이 1차 상승할 때 들어올 때 제일 선두에 섰던 섹터거든요.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그 부분은 뭐 5G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수요가 올해 대폭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희석되었고 특히 이제 PCB 업체들은 보면은 지금 옥석가리가 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이 있고 매출처를 다변화하거나 글로벌하게 잡지 못한 데는 매출이 감소하는데 인터플렉스는 사실 지난해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펀더멘탈적으로 조금은 다른 PCB 업체들에 비해서는 혜택을 좀 못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6,950원 지선 좀 형성됐는데 여기 지금 받고 난 이후에 지금은 박스 구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행보 구간인데 이렇게 행보 구간을 하면서 좀 매물을 소화하면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이 종목은 좀 위에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터플렉스 듣고 왔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버키 스튜디오 1,567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모바일 컨텐츠 관련된 업종인 종목인데 뭐 실적은 크게 나빠지지도 않고 그냥 좀 정체된 상태입니다. 살짝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크게 보시면은 실적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한 160, 170억대 왔다 갔다 하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뭐 한 1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8억 정도, 뭐 흑자 전환됐다 해도 큰 유의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모바일 관련 컨텐츠 업체인데 실적은 펀더멘탈은 그냥 평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쪽에 이제 박스권 매매입니다. 위쪽에 고점이 박스 상단이 1,84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980원 저점인데 아마 이 구간을 지금 행보하다가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고 1차 목표가는 1,840원 만약에 이쪽 박스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오면 위쪽의 목표 가격은 2,2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32,000원 비중 10%. 이번에 코로나19 뭐 언택트 관련해서 이쪽 굉장히 많이 세볼 것이다 얘기 나와요. 네, 사실 이제 실제 수율 좀 보고 있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다른 이 결제 전자결제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좀 연관이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 조금 보시면요, 오늘도 대부분의 이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에서 일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은 워낙 섹터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가기 때문에 실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4,300억대에서 4,700억대, 210에서 320억대 이때까지 괜찮은데 올해 보시면은 5,600억대, 400억대 늘어나는데 다른 언택트 종목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다른 섹터 내 다른 종목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진다.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1.32% 살짝 눌리는 모습인데 다른 전자결제 종목들은 오늘 7, 8% 급등한 종목도 꽤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비교하시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32,000보다 살짝 위쪽에 33,000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4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44,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LNC바이오 갈게요. 76,800원에 비중은 50%. 비중이 높네요. 예, 76,800원 좀 고점에 사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펀더멘탈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290억에서 390억대, 영업이익은 90억에서 올해는 한 120억대.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주가는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펀더멘탈 대비를 해서 어쨌든 테마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 좀 감안 좀 하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76,800원 들어가신 가격이 너무 고점에 좀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62,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78,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비스타인 씨 1,810원에 여기도 비중이 좀 높아요. 40%. 네, 여기도 좀 많이 사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좀 테마주에 가까운 종목들을 좀 비중을 많이 높게 좀 사셨네요. 이 포비스TNC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 지금 현재 보면은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이전에 이제 고점 형성했을 때가 2,280원인데 여기는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고점으로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여기보다 상당히 밑에 잡을 수밖에 없고 목표 가격은 2,05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53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8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정보경 캐스터 준비 중입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한 후에 오름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30선, 코스닥은 650선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하나금융지주, GS리테일, A프로젠제약이 오늘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5%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6,6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26,750원으로 현재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에 비용 관리를 통해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호실적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부문이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2분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 여파에 따른 건전성 관리가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GS리테일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편의점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15%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36,3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고가 37,400원을 터치하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영업이익이 300% 이상 늘어난 건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마트 대신에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이번 호실적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편의점과 판매업 전반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3사 합병을 결정한 A프로젠 관련주들이 이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A프로젠 제약이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2,3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 10시를 조금 넘기고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4일 A프로젠 KIC가 A프로젠 제약과 A프로젠 HNG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합병에 따라 A프로젠 그룹의 지배 구조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A프로젠, 판매를 담당하는 A프로젠 제약, 생산을 담당하는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3사가 존재하는 구조로 변경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A프로젠 그룹주들은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2.36% 오르면서 941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1.66% 오르면서 가격은 24만 원입니다. 샌비트 타임존은 16% 넘게 빠졌고요. 가격은 389원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들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가 2.62% 오르면서 가격은 29만 8천 원대, 에어드란이 7.64% 빠졌습니다. 가격 550원입니다. 다음 코인들도 살펴보시면요. 리플과 이오스의 등락을 살펴볼 텐데요. 리플이 2.58% 오르면서 241원, 이오스는 3.55% 올랐습니다. 가격은 3,389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특징주들 암호화폐 시세 점검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가비아입니다. 15,110원의 비중은 15%.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15,110원. 또 고점에 사셨다. 이번에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예. 이 종목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고점권에서 접근은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직 이제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시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지선을 13,000원으로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는 하는데 계속해서 직전 고점일 때 17,300원 여기가 돌파가 돼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만약 이제 돌파가 안 될 경우는 전량 청산한 전략 돌파가 되면은 위쪽으로 19,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겠습니다. 네, 가비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대우건설 5,470원의 비중은 25%입니다. 건설주들도 오늘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긴 한데 뭐 큰 반등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좀 고가에 매수하신 것도 굉장히 좀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오래 들고 계시니까 펀더멘탈 잠깐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사실 이제 모멘텀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큰 폭 이제 하락을 겪다가 최근에 이제 테마가 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다만 이제 모멘텀은 지금 현재 국내 해외 전부 다 지금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2019년도 보면 이제 2018년 대비해서 실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주가 밀릴 수밖에 없죠. 이제 올해 조금 이제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개선되는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발 모멘텀은 지금 현재 거의 기대치를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제한적이고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굉장히 이제 박스권에 오랫동안 굉장히 머물러 있었죠. 4,300원과 4,850원 정도 내외를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를 형성하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후에 이제 건설주들이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을 위주로 해서 테마가 한번 형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대우건설도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이 반등을 좀 줬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좀 더 올라올 걸로 기대는 되는데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2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건데 이 정도 가격 오면 일단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바이오 8,180원의 비중 10%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도 테마성으로 참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예. 펀더멘탈 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는 이제 제일하학에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제일바이오로 이름을 좀 바꿨고, 발효를 기반해서 동물의약품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펀더멘탈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참고하실 부분이 없고, 기술적인 부분,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연관되어 있는 테마성 형성, 이제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목표 가격을 제가 이전에 이 종목 말씀드릴 때 9,200원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9,200원까지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차 반등이 나오면 9,2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좀 잡으시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은 조금 낮게 잡겠습니다. 7,000원까지 지지선을 잡겠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EWK 들어와 있습니다. EWK가 6,700원의 비중 19%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EWK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가 좀 급하게 들어와서 EWK 같은 경우 6,700원 네. 지금 비중 19%인데 비중은 조금 높은 건가요? 19%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예. 이제 종목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네.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데 급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위쪽에 지금 현재 고점을 잡고 16,900원 정도 위쪽에 고점을 잡고 지금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악재가 지금 부분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열렸고 이런 종목은 일단 반등 시에 무조건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까라는 부분은 가능하기 좀 어렵고요. 대신 이제 반등을 줬을 때 반등이 나오는 첫 번째 부분이 7,700원과 거기서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하면 1,4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800원 정도 내외 왔다 갔다 하는데 반등을 줄 때 1차적인 청산 가격은 7,700원, 2차 만약에 조금 더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1,400원에서 일단 전량 생산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마 지금 이제 기술적 대응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 저점은 지금 이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지금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어디까지 하락하기라는 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점 5,390원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틀 정도 양봉이 나와준다면 저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이 확인이 되면 목표 가격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목표 가격을 1,4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점이 잡힌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 잡힌 뒤에 한 번 더 문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여기도 실적이 그렇게 좋게 안 나왔어요. 52,000원 비중 20%인데 일단 철강 산업 자체가 경기를 타는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제철은 또 자동차에도 납품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 괴리감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철강주들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지만 모멘텀이 형성되고, 특히 이 철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현대제처럼 주로 이제 납품도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중국 쪽에서 어떤 가격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가격대가 형성되느냐 혹은 붐이 형성되느냐 부분인데,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중국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를 좀 하는데, 사실 이전에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은 전통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철강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프라 투자보다는 오히려 중국도 미국처럼 뭐 IT라든지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에 경기 부양책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에서 모멘텀이 크게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기대치보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최저가 12,400원인데 여기 일단 저점을 잡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은 박스권에서 조금 이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림길에서 만약에 이제 상승 쪽으로 실적이 저점론이 좀 형성된다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행보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18,000원 정도 지지선이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면 위쪽으로 틀었을 경우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52,000원에 25,000원이면 괴리감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부분이 뭐냐면, 예. 제가 최근에 보면은 화학주, 철강주, 건설주, 기계주 대부분 이제 이 종목 이 섹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괴리율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지금 바닥권에서 또 보면 한 절반에서 50% 이상 이 섹터에서 상승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때 대부분 이제 그 목표가가 뭐냐면 교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왔을 때 다른 섹터로 교체하실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건설, 기계, 철강, 화학 요 섹터에 있는 종목들 목표 가격은 아주 길게 보는 장기 목표 가격이기보다는 교체할 만한 가격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섹터들이 그 가격대에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정도 이상까지도 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장기간 보유를 또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에서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에서 교체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센트럴모텍가입니다. 3580원의 비중 25%. 이게 아마 작년 연말부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관련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장하고 대부분은 상장하는 그날 급락해서 대부분 기간 조정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3번인가 4번? 3번 정도 상한가가 나왔었죠, 그때.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좀 뜨겁게 받았었고, 이후에 이제 상승폭을 굉장히 이어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공장 셧다운이 하락하는 그 시기에 잠깐 이제 눌러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행보 구간에 좀 들어와 있지만 아마도 이 종목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개연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7,650원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지지선은 24,500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을 일단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 위쪽의 목표 가격을 1차는 4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43,000원대가 와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서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43,000원에서 절반 정도 청산 전략, 나머지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갈게요. 차바이오텍 15,200원이 비중 20%.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차바이오텍은 예. 대부분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네. 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우리가 주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게 2017년도, 18년도 이때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때가 이제 차바이오텍이 보시면 2017년도, 28년도에 42,8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의 이제 고점을 한번 찍었죠. 여기에 대부분의 개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 청산 매매에 많이 걸려 계시죠. 그러니까 27,000원, 6,000원, 5,000원 여기 가격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락한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반등과 제약 바이오 테마에 매몰리면서 상승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 가격은 도달을 했습니다. 17,500원 근처인데 1차 가격은 도달을 했고요. 근데 지금 1차 가격 도달 이후에 시세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실적 시즌 동안 크게 무너지지 않고 좀 버티면 2차 반등도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차 목표 가격 17,500원 도달했고, 2차 목표 가격은 2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차 목표 가격은 21,0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CIS 4,200원에 비중 높은데요. 70%인데요. 이 종목은 비중 너무 높게 사셨네요. 70%면 지금 이제 최근에 사셨으면 일단은 보시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크게 급락했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는 구간인데, 이 종목은 이전에 이제 상담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목표 가격을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4,200원에서 4,600원 요 사이에서 전략 이제 청산 전략을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근처에서 사셨기 때문에 비중이 70%고, 물론 지금 아직까지 시세는 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좀 전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밑에까지 보시지 마시고요. 지지선은 일단 3,600원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는 지금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목표 가격에서 이상으로 가서 위쪽에 4,580원부터 4,790원 요 사이 돌파가 가능한지 보세요. 만약에 돌파를 시킬 수도 있는 모양인데, 돌파가 되면 그대로 절반 정도만 청산하고 보유를 하시고, 돌파가 안 되면 매수하신 가격이 4,200원 위에서 전량 다 청산을 하십시오. 네, CIS 듣고 왔습니다. 자, 효성화학 들어와 있네요. 153,000원에 비중 30%. 이름에서 화학이라고 써 있네요. 당연히 이제 실적이 안 좋겠죠. 하이라 붙어있기 때문에. 잠깐 네. 이제 효성학은 펀더멘털 좀 보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2019년도에 1조 8천억까지 나왔고 영업이익이 1,500대 예상인데, 2020년도 예상을 보시면 매출액도 1조 7천억대로 줄고 영업이익도 1,180억대로 주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원래 좀 어려운데 여기에 조금 더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좀 더 보태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마스크 수요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실적을 막상 따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이 마스크 소재가 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51,000원까지 하락을 좀 했다가 최근에 반등 중인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계속 상승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보유하는 상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12만 8,000원 정도 내외가 1차 목표 가격이 되겠고, 여기서는 조금 더 위쪽으로 홀딩을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만 8,000원, 2차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15만 5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화학 듣고 왔습니다. 상신 EDP 한 종목만 짧게 가고 동시효과 갈게요. 5,89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상신 EDP. 네, 이 종목은 잠깐 펀더멘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도 제가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보시면은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201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실적이 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금 섹터가 어려워져 있고, 매출액이 1,500대, 1,400대, 영업이익은 한 반토막수를 준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펀더멘탈 상으로 좀 어려운데 급락까지 맞았고, 섹터가 2월달 잠깐 반등 준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은 반등을 주고 있는 권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3,54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지선을 길게 잡지 마시고요. 이 종목 지지선은 5,3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 일단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은 7,000원인데 이 가격대는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 7,000원, 2차 목표 가격은 8,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신 EDP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예상 체결 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올라가요. 1.82%나 올라왔습니다. 1920선대에서 현재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하루간의 흐름인데,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는데 뭐 달렸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한 고점 대비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소액이지만 465억 원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또 매수에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5,187억 원 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5,670억 원을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예,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0.71%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이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2.6% 상승하는데 20만 원 부근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상승하고요. 현대차, 삼성, SDI까지 올라갑니다. LG화학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상승 흐름이 살짝 꺾였고요. 하지만 같은 섹터에 있는 삼성 SDI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슈로 지난주에 좀 갈팡질팡하던 현대차가 오늘 올라가고 기아차는 보이진 않지만 기아차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건이 조정이 나오면서 140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됐고요. 다음 볼까요? 자, 다음 보시면 647.04입니다. 2.22% 올라가고 있고요. 훨씬 더 잘 달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비해서. 다음 볼까요? 이대로 끝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윗꼬리 없이 고점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이 오늘 시장에서 650부근까지 단숨에 또 올라와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수급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 사는데 거래소하고 좀 차이점, 거래소는 기관이 좀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끌고 간다. 720억 원을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줍니다. 개인이 529억 원 매도를 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장 보네요. 양시장 모두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모두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제약, CJ ENM 지금 상승 흐름들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CJ ENM의 상승폭이 꽤 커졌네요. 지금 12만 원대 부근까지 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시젠이 7%대의 강세입니다. 96,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KMW 지금 상승 흐름 전환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했는데 이 좋은 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차익 실험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급등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휴젤이 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마감이 예상됩니다. 예,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기관이 같이 도와주면서 시장이 급등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이게 참 그래도 시장이 좋아졌네요, 많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이 참 어렵다는 게 누구나 이제 이번 주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쵸. 예상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되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금융위 때 경험적으로 조금 미리 이제 아시는 분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이 조금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현물에서는 물론 이제 큰 부분은 아니지만 매수 전환한 부분은 좀 인상적이고 연기금이 또 2천억 이상 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수급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선물도 오늘 10,000개 이상 좀 샀거든요. 그러면서 콜옵션도 샀고 그럼 전체적으로 현물과 선물 모두 다 양방향 쪽에 지금 상승 쪽으로 외국인들이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역으로 지금 이제 수급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오늘 그 삼성전자 가격을 조금 보시면은 49,850원 딱 요 정도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전환을 좀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오늘 49,850원, 900원 여기가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뭐 동학 개미 주식 운동을 했던 뭐 그런 부분이 말했던 것처럼 딱 개인들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매수 단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급락대 위에서부터 혹은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샀던 가격대 평균 가격이 오늘 딱 요 가격 49,850원 내외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샀던 분들은 오늘 정도에 이제 거의 본전을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 왔을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급이 전환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개인 물량을 받아가면서 전환이 되면 전형적인 이제 손바뀜 현상이 되거든요. 대부분은 개인들의 매수 단가에서 손바뀜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번 주에 한번 삼성전자를 놓고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실적 시즌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 상승 쪽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단 더 상승할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요일별로 미국의 주요 주도주들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발표된 실적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추격으로 시장을 따라가거나 종목 따라가면 조금 어렵고요. 위쪽에서 조금 받쳐놓고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짧게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많이 올랐네요. 33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면서 1922.77포인트로 현재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2%가 넘게 올라갔네요. 2.19% 646.85포인트 상승 646.85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원 30전 내리면서 1226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또 이어갈게요. 미원홀딩스. 이 종목 처음인 것 같은데 47,500원에 비중 40%. 거의 거래량 주가- 없는 종목 예,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종목인데 오늘 상당히- 거래량이 327주예요. 예, 이 종목은 주가를 보시면 차트도 굉장히 접근할 수 없는 차트로 보통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제 펀더멘탈은 조금씩 개선되지만 큰 이펙트 있게 이렇게 나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 조금씩 나아지고 거의 개인들이 접근하지 않는데 사셨네요. 보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47,500원이면 사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겠군요. 아마 이제 2018년도 초반 이전에 아마 사셨을 것 같고 그때 한번 주가가 강하게 불었을 때 사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은 계속 보유를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하시고 47,500원인데 목표 가격 47,000원까지 잡으시고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분석은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유효하지도 않고요. 그냥 펀더멘탈 상으로 47,000원 목표가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원홀딩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접근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소수 물량에 의해서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출렁거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복원력이 빠르면 상관없는데 복원력이 굉장히 느릴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그러면 시장이 왜곡된 상태로 장기간 굳어지면 그 가격이 그냥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주가의 상승 탄력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래량에는 조금 접근하시는 것을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 왔네요. 93,500원의 비중 30%인데 오늘 매수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현대차가 꾸준하게 오늘 조금씩 반등 기미를 보여줬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대신에 이제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가장 많이 하락하는 섹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공장 셧다운이라는 부분이 너무 컸고 지금 이제 모멘텀은 중국의 이제 우한 폐쇄 이후에 지금 현재는 공장들이 조금 가동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모멘텀이 들어와 있고요. 아직은 이제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셔야 되고 지지선은 아래쪽에 82,0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만 원, 2차 목표 가격은 1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차 듣고 왔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들 매수하신 것 같아요. 기사들이 좀 많이 있긴 했는데 79,000원의 비중 10%. 일단 이분은 수익이 10% 이상 나셨네요. 네, 아마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보고 그 직전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다행히 지금은 이제 직전 고점 돌파가 됐고 시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홀딩을 하는 전략이 맞고요. 79,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나 계신데 문제는 이제 지금 위쪽에 89,000원 여기가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를 해버리면 위쪽에 매물이 좀 쌓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좀 넘어가야 됩니다.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 가면은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89,000원, 지지선은 아래쪽에 매수하신 가격 79,000원 이렇게 놓고 고점 돌파 시도 시 절반 정도만 청산하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유나이티드 제약 18,500원의 비중 30%. 이것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가끔씩 엄청 급등하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전형적인 제약회사 종목들 중에서 테마와 가장 많이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아주 평이하게 몇 년간 흐르다가 한번 또 테마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을 갖고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그 작년 8월부터 거의 행보권에 들어왔다가 이번에 급락 이후에 다시 테마 지금 현재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지금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15,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지금 바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인데 지금 시기가 조금 지났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조금 행보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위쪽에 목표 가격은 21,0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15,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이어지는 종목 역시 코로나19 테마주예요. 예, 진원생명과학 15,0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엄청 움직이죠. 예, 지금 뭐 3,000원부터 지금 한 5배 이상 움직였죠. 예. 1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아직까지 이제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 형성돼서 대부분 이제 꺾여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은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시세는 살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유하는 전략이면 계속 이제 보유인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시세를 형성하고 살아 있을 때 고점 돌파 시도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는 좀 연휴 기간 짧으니까 적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서 넘어가야지만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11,8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직전 고점 목표가 16,800원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만약에 돌파가 되면 절반 정도만 청산하시고 절반 정도 보시고요. 만약에 16,800원 넘어가지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는 거 확인하고 15,000원 위에서 전량 다 청산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000원 위에선 전량 청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캠시스 3,245원에 비중 20%. 이 종목도 참 많이들 거래하셔요. 캠시스. 네. 주가 탄력은 좀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도 좀 맞아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래쪽에 1,68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시세는 살아있지만 옆으로 좀 가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1차 상승 이후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좀 살아있는데 실적 시즌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눈치 전략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2,400원까지 말씀드리겠고요. 2,400원 지지로 일단 위쪽으로 시세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은 3,3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캠시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닉스 와 있네요. 위닉스 뭐 요 종목이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 테마에 얽힌 종목들을 최근에 좀 많이들 실망하신 매물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어떻게 보면 테마로 치면 코로나 피해주죠. 사실 이 코로나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대기가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이 뭐 푸르게 보인다. 우리도 지금 보시면은 깨끗해요. 5월달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급승했던 시기인데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주가 탄력이 굉장히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좀 박스권 등락으로 좀 보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시장에 따라 급락이 했기 때문에 반등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반등은 조금 제한적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1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닉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3,165원의 비중은 30%. 드림 시큐리티는 어떻게 좀 운영을 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비중 30%, 3,165원. 비중이 조금 많기는 한데 예. 전체적인 부분은 뭐 특별히 나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섹터에 비해서 이 종목이 가지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한계는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펀더멘탈이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거의 이제 정체된 상태고 사실 이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해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펀더멘탈상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지금 현재 저점을 잡은 이후에 반등을 주는 강도는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있지만 시세가 그렇게 지금 크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지지선이 저항선이 조금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600원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인데 지금 현재 거기는 도달을 했거든요. 지금은 1차 목표 가격에 도달한 이후에 아마 좀 행보가 이어질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2,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최대 위쪽에 2,9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드림 시큐리티 듣고 왔습니다. 뭐 수소 테마 관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크 7,200원의 비중 30% 와 있는데 얼마 전에 수소 관련 공약 이슈로 조금 올라갔었고 최근에 흐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아마 지금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좀 기대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됐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5,2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예상되는 그림은 지금 이제 7,155원, 요 7,200원 요 구간이 1차 목표 가격인데 지금 거기에 거의 도달했고
눌려진 이후에 아마 고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쪽에 7,500원이 돌파되는지 못하는지 좀 보시고요. 7,500원이 돌파되지 않으면 전량 다 청산하는 전략이고 7,500원이 돌파가 되면 절반 청산, 절반 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니크 듣고 왔습니다. 자, 3,000당 제약도 와 있습니다. 48,400원에 비중 80%인데 이게 뭐 한때 많이 올라서 3만당 제약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때는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았었죠. 예. 좋았었고, 지금은 조금 이제 고점권에 사셔가지고 보유를 좀 오래 하셨네요. 2019년 상반기에 아마 사셨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내려간 이후에 반등권을 줬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아래쪽에 지금 21,350원 여기를 저점을 잡았는데, 저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올라오면서 시세 탄력이 좀 떨어지네요. 이런 경우는 지지선 일단 28,450원 여기를 지지선을 좀 잡고 상승 탄력이 지금 상승권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해서 좀 행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 행보 이후에 28,45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목표 가격은 위쪽에 4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000당 제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YJM 게임즈 1995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갈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995원. 이 종목도 아마 직전 고점권에 사셨네요. 조금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신 이후에 굉장히 큰 폭 빠졌다. 절반 이하로 81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반등을 줄 때 청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권에 들어와 있고 위쪽에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까지가 조금 힘에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850원 정도부터 전량 다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JM 게임즈 지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성 주셨고요. 7383번님께서는 이게 방탄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죠. 3,850원에 100% 키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키스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거래정지인데요 지금. 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는 뭐 어차피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뭐 가지고 계시는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이 방탄과 연결됐던 테마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좀 경고성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가장 그 방탄 테마가 강했을 때 이후에 눌려졌던 자리에서 일단은 흐름이 좋지 않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 보유를 계속 하셔야 되는 전략이고, 이후에 이제 좀 풀렸을 때 주가 흐름을 보고 그때 소급 현황을 보고 목표가나 지지선을 좀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일단 보유를 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조금 더 뒤에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게 호지로 될지 악재로 될지 어떻게 지금 뭐 될지 부분은 조금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후에 거래정지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키스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부광약품을 하나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부광약품이 29,600원에 비중 50%인데 이게 3만 원을 요번에 못 넘기고 조금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네, 부광약품은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시세가 이제 좀 끝자리에 들어와 있죠. 한 번 정도, 지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제 1, 2, 3차 상승 좀 줬고 거래량이 터졌고 위쪽에 매물이 조금 쌓였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매물이 쌓이는 가격대가 29,000원부터 매물이 좀 쌓여 있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21,000원. 위쪽에 지금 29,000원 매물대가 좀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반등을 줬을 때 29,000원 근처에서 청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광약품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